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그 바톤을 우리 시장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최근에 미국 시장과 커플링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중점적으로 오늘도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든든한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변영인 대표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김성남 업사부 마지막으로 윤정식 부장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 전에 저희가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금요일장에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오늘 의상 코드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노리셨나요? 아, 노린 건 아닌데 네. 좀 뭐 금요일이라서 네. 원래 좀 빨간색 좀 입어가지고 좀 네. 장이 좀 활활 좀 타오를 수 있게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아마 미스가 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아닙니다. 또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저희가 또 상승 색깔이 맞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관련돼서 상승을 기원하면서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고 좀 넘어갈까요? 네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마감이 돼서 최근에 미국 시장과 커플링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희 오늘 기대해 볼 만할까요? 일단은 뭐 어제 미국 증시 급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게 뭐 지금 이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상승 기조가 좀 있었지만 이게 사실상 이게 시장에 상승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고 해서 이 단순하게 빅 스텝으로 두 차례 더 이 금리 인상을 좀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안도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수준으로 시장이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주목할 게 아니라 사실상 두 번의 남은 이 금리 인상이 사실상 이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두 번 정도 좀 더 가셔야 되는, 즉 금리 인상이 좀 더 확대된 시점에는 이 증시 자금의 이탈이 좀 더 가속화된다는 관점, 그리고 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머니무브, 즉 부의 이동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이 사실상 하반기 기조를 좀 이 부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그널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어떤 반등 요인은 네. 사실상 이 미국 FOMC 의사록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좀 판단하기보다는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저가 매수가 어떤 이 발판이 좀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상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상반기에 오히려 예측 전망치보다 좀 더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언젠가 좀 충분한 변동성은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최근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상보다 상승하기도 하고 예상보다 더 급락하기도 하고 그 변동폭이 굉장히 커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아있는 다가오는 이벤트들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삼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대표님과 함께 장 시작 전에 주요한 공시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동전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기업 개요를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대동전자 같은 경우는 1972년 10월에 설립이 됐고요. 1990년 6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각종 전자제품에 사용이 되는 내외장품의 제조 및 판매와 설계, 디자인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를 따르면 TV나 뭐 디지털 카메라, 오디오 등 가전 부품 생산하면서 그 밖에 있는 패키지 부분들,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보통 또 산업을 하고 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일본 기업 소니를 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강점들도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대동전자 우리 앵커님께서 뭐 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 회사는 뭐 전자기계 제조 및 판매를 좀 영위하는 회사다. 부품의 제조사라기보다는 부품의 외관 디자인, 내장재, 외장재의 디자인 또는 설계를 좀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먼저 이 회사
공시 좀 살펴볼 텐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30% 이상 변경 공시를 제출했는데, 자, 이 공시는 우리가 좀 2월 달에 좀 많이 봤을 거예요. 뭐냐면 12월 말 결산법인들이 3월 말까지는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좀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동전자의 경우에는 바로 결산기가 3월입니다. 자, 하단 내용 좀 더 보면, 자, 이게 스크롤이 좀 안 되는데, 네. 12월 결산법인의 이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제출일 3월에 6주간 전인 2월 초경에 통상적으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에 대한 이 잠정치 이 공시를 좀 제출하게 되는데, 대동전자의 경우에는 3월이 1년이 되는 결산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좀 제출되는 공시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공시가 바로 어제 좀 제출이 된 겁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30% 이상의 변경입니다. 회사의 매출액과 손익구조가 이 30% 이상 변경될 경우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공시사항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436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7.6%가 감소한 22억 원, 당기순이익은 161.2%가 증가한 83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그리고 손익구조의 주요 변동 원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관계기업의 청산이 완료됐고, 이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 이익이 증가됐다. 그리고 전기 기준의 환율 대비 단기 기준 환율의 상승에 따라서 외화 환산 이익이 증가했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의 이익이 상향됐다. 자, 용어들이 좀 어려운데 지금 뭐냐면 관계사를 청산하면서 부동산을 매각했어요. 매각 차익이 이익으로 반영됐다는 뜻이고요. 회사가 이 매출하고 있는 이 매출 단가 부분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좀 받는데, 최근에 네. 이 고환율 기조로 인해서 환율 평가 손실이 증가됐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증가됐다는 이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좀 잘한 게 회사의 매출로 좀 잡혔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일단은 이 회사가 기존에 좀 취득했던 부동산 자산이 사실은 매각 시점에 부동산 가치가 좀 더 올라간 상승했기 거죠. 때문에 처분 이익이 발생되는데, 반드시 부동산이 처분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 부동산 경기가 좀 불투명했을 때 당시엔 부동산의 어떤 처분 손실도 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러한 손익 부분은 단기 순익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동전자에 관련된 공시 분석을 좀 해주셨고 기업 분석을 자세하게 좀 해주셨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 만약에 대동전자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 뭐 9,000원대, 10,000원대 이럴 때 이제 물려 계시다가 쭈루룩 주가가 내려와서 지금 좀 대응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잠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전자 지금 차트를 보면 일봉 주가 기준에서 올해 초였습니다. 2월 17일 14,150원까지 급등할 좀 이력을 좀 갖고 있는데, 자, 이 구간을 선행했던 상승의 원인이 이 사업의 어떤 모멘텀 관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대선이 3월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총리죠. 정세균 전 총리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네. 이게 사실상 사업 모멘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단순한 정치 테마주의 어떤 편승된 인위적인 시세 유입 현상이 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랬군요. 네. 지금 이후에 상승 부분은 모두 반납한 저점의 영역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 사실상 지금 실적 기조에서는 단기 순이익은 좀 증가했지만 영업손익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상 사업 구조에서 매출액 대비 이 영업이익의 어떤 전가치가 조금 더 미비하다라고 좀 반증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기조를 회복하는 이 구간 안에서 추세 전환이 좀 가능할 것 좀 보여지는데, 보유자 관점에서 어떤 영역을 좀 제시해 드리면,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7,2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현재 바닥권 구간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사업의 지금 영속성 관점에서 손익의 개선 효과가 좀 미비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조 여하를 판단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동전자 그 좀 차트를 봤을 때 이상하리만치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이 정치 테마와 또 엮이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핸들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응이 어려우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시 내용 살펴드리면서 대동전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 점까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치 테마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사실
대선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빅 이벤트긴 한데 물론 지방선거도 중요합니다만 지방선거를 앞둘 때에도 정치인 테마주나 정치 테마주가 형성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과거 전통적으로 보면 지금 이 빅 이벤트라고 좀 불리우는 이 서울시장이나 뭐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에 네. 사실상 과거에는 이 흥행 요소가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 정치 테마주의 어떤 이 다각화 관점에서는 크게 좀 주목받지 못한 네. 영향 부분은 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선과는 좀 다른 이 정치 테마주의 양상은 사실상 이 페이스메이커로 불리우는 이 대주자에 관련된 이 관련주의 어떤 부각 이슈가 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여론조사의 어떤 차이 편차도 좀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보다는 좀 정치 테마 관련된 이슈가 좀 덜 부각된 셈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이 기대감을 수반하는 인위적인 정치 테마주의 어떤 매수는 자칫하면 이 큰 고점에서의 실패를 언제든지 좀 볼 수 있다는 어떤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잘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지방선거와 관련돼서는 어느 뚜렷한 인물과 관련된 테마가 시장 전반으로 부각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후보군들과 관련된 종목들은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선거는 당연히 투표를 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투표가 되든 간에 이 정치 테마주 자체에 대해서 대응법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고점에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대응에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말씀까지 드려봤습니다. 관련돼서 뭐 6월에 이제 또 6월 6일도 그렇고요. 1일은 선거 때문에 또 쉬기 때문에 휴장을 또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휴장을 하는데 관련돼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그 시간에 특집으로 또 이야기할 것들이 있으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많은 기대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살짝 예고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지금 사실상 이 주도 급락장에서 어떻게 좀 이 포트폴리오를 좀 하면 좀 좋을 것인가 또는 이 공시를 분석할 때 이 호재 공시와 악재 공시를 어떻게 좀 잘 구분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 아마 이 부분이 예고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희는 개장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금요일장을 앞두고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미국 시장과 함께 커플링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크를 해보자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에 대한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한번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또 지수가 뜬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코스피는 1% 정도 상승하면서 2,640포인트 선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1.19% 상승하면서 88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양시장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코스닥이 좀 더 강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어제 최근 거래일 한 3거래일 기점 좀 보면 코스닥 지수의 오히려 상승률, 오히려 최근 3개월치의 어떤 상승률을 좀 판단했을 때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는 좀 상반되게 오히려 3개월치의 상승 전환을 했다는 점이 좀 이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보는데 사실상 지금 개별 장세 종목에서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 역량 그리고 개별 실적 안에서의 이 가시화된 사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이 소형주 위주의 매기가 좀 유입되는 현상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공시 종목은 두산 테스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2013년 10월에 두산 테스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지요. 주로 어떤 산업을 하고 있는지 보면 주 사업은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좀 반도체 관련돼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세한 공시사항 이야기해 주시죠. 예, 두산 테스나입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호가 테스나였는데
상호 변경이 어제 확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부로 두산 테스나로 상호가 좀 바뀌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바로 어제였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유형자산의 양수를 결정했습니다. 형태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고요. 형태가 없는 자산의 형태를 무형자산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유형자산의 종류는 이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공구와 기구 등을 의미합니다. 무형자산은 우리가 좀 통상적으로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허권이나 지적 재산권 등의 실체는 없지만 사업 가치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자산 형태를 무형의 자산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양수 결정입니다. 자산의 구분은요, 기계장치입니다. 자산명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입니다. 양수 내용은요, 최근 자산 총액의 23.2%에 해당되는 1,237억 6,520만 원입니다. 양수의 목적은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신규 취득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양수 영향은 매출 그리고 수익의 증대를 위합니다. 양수 예정일자입니다. 계약 체결일은 5월 26일이고요. 양수 기준일은 2023년도 1월 31일,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거래 상대방은 트레이드 내외 2개 회사인데 지금 미국과 한국에 본점을 좀 두고 있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사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은요, 장비 설치 완료 후에 현금으로 좀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산 총액의 23.2%에 해당되는 1,237억의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좀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게 5월 26일 날부터 해서 1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이 기계장치가 좀 도입이 되는 겁니다. 양수의 이 효과는요, 사실은 이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이 두산 테스나 입장에서 이 설비 투자 이후에 이 추가적인 매출 수익성을 좀 제고하기 위함이 아닌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 사항에서 특이 사항은 좀 없고요. 현재 매매 기준을 기점으로 이 환율 1,263.3원을 좀 적용해서 환산된 양수가액이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두산 테스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테스나가 상호명이 어제 바뀐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호명이 바뀌었다는 점까지 투자자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공시사항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저희가 좀 어떻게 좀 네, 일단 오늘 공시 내용에서 보면 지금 유형자산의 양수 결정을 한 의미가 좀 매우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기계장치를 도입해야 하게 된 이 배경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반도체 후공정의 테스트 사업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이 두산 테스나 입장에서 테스트 장비를 추가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은 향후 예정된 수주 물량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 먼저 모멘텀 설명하기 전에 대부분 이 시청자분들이 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네. 반도체 산업 부분의 이 공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렵죠. 네. 5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IP 업체는요, 반도체 설계 자산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IP 설계, 네. IP 업체라고 좀 칭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를 팹리스 업체라고 합니다. 팹리스 업체는 저희가 좀 많이 들어봤는데 단순하게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반도체 외부 업체의 위탁을 받아서 칩만 전문적으로 좀 생산하는 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가 있고요. 네. 네 번째는 두산 테스나처럼 이 반도체 공정 부분 중에 전 공정 또는 후 공정의 테스트 또는 이 패키징을 테스트하는 이 업체를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업체라고 좀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종합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 회사를 종합 반도체 업체.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 기업에 좀 해당이 됩니다. 5가지 좀 기억하면 되는데 지금 두산 테스나의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의 테스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네. 시장 점유율이 좀 1위 업체인데 지금 테스나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유형자산 취득, 즉 설비 투자 시점 이후에 가셔야 되는 어떤 실적 연관까지를 좀 잘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변영인 대표님께서 굉장히 깔끔하게 이 반도체 그 공정 전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들어볼 법한 단어들로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IP 업체, 그 다음에는 설계, 팹리스 업체, 그 다음에 파운더리, 그 다음에 공정이 들어가는 부분, 전공정, 후공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두산 테스나는 후공정 쪽에 네, 또 해당이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종합적으로 모두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합 반도체
반도체 회사까지 반도체 공정 프로세스를 또 이해하시면 종목에 투자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짚어봤고요. 관련돼서 두산 테스나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공시 내용이 또 오늘 주가에도 반영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테스나 지금 현재 4.24%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내드리기 전에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반도체 통큰 좀 투자를 하겠다 이야기들이 최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반도체 프로세스 중에서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궁금한데. 네, 어느 지금 쪽으로 이 볼까요? 네. 저희 이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 투자 계획 대규모 투자 규모를 좀 발표를 했었죠. 네. 테슬라 역시 이런 관점에서는 최대 투자 수혜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보는데 잠깐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6% 좀 상승한 49,90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네. 테슬라 지금 여기서 좀 선회되는 상승 시점이냐? 지금 일봉상의 주가 기준을 보면 그렇게 크게 올랐다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상대적으로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캐파 대비해서는 지금 상당수 이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네. 사실은 좀 매수 유효 관점을 좀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보는 이 구간은요.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의 영역은 지금 38,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4만 원이 좀 이탈된다면 3만 6천 원에서 4만 원 구간, 3만 6천 원에서 4만 원 구간도 추가 포트 비중 한 5%를 추가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한데 지금 사실상 2023년도부터 가시화된 이 회사의 캐파에 좀 주목해야 되고 성장세는 확연하다는 점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와 관련돼서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8,000원 선 지금 현재로 하단으로 잡고 좀 매수가 가능한 부분은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산에서는 좀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혹시나 또 두산 테스나 보시면서 반도체 패키징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과 관련돼서 코스닥에서 두산 테스나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특징적인 공시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 봤는데요. 바로 매매 시그널 또 잡아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기분 좋게 해주고 있는데요. 금요일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보통 이제 주말은 약세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보통 이제 강세장으로 이제 현재 전환이 되면은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그 주말에 강세를 이제 보여주고 또 주초의 강세, 주중 조정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5월 말 6월 초 강세, 어떤 변곡점 이런 그 관점, 이런 그 포커스를 두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그 내용이 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거래소 코스닥 시장의 좀 차트를 가지고 한번 좀 약간은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제 저점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상승과 조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고 있고 결국 오늘 21선 돌파 안착을 해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세 역전이 완벽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고점에서 보면은 이 추세선이죠. 추세선을 완벽하게 이제 돌파를 해주냐 마느냐 하는 어떤 기로점인데 21선이 안착이 되면은 이제 추세가 확정이 되는 그런 양상이 나와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주봉의 형태가 오늘 마감이 좀 되는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주봉의 형태를 보더라도 현재 3주 연속 그 아랫꼬리 망층 양봉, 만층 음봉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바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캔들의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좀 더 이제 강한 양상을 보여주고 좀 있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비슷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추세선을 완벽하게 이제 벗겨내는 모습들을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가 좀 현재 5월 말, 6월 초에 이제 결정적인 이제 변곡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현재 이제 상황을 이제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길속 분석으로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이제 반등 파동이 계속해서 짧게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짧게 나와주고 있는데 벌써 좀 추세 이탈이 돼야 되는데 현재 반등 파동이 크게 나와졌다는 것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반등이 아니라 상승의 주파동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일반적인 흐름들의 캔들의 모습을 보시면은 21선이 우상향이 좀 되는 모습, 그다음에 61선이 상향이 되는 모습, 이런 그 모습을 대략적으로 이제 유추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다가 크게 이제 슈팅이 되고 21선 지지받고 계속해서 가는 이런 양상을 좀 대략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달 가까이 상승하고 한 달 상승에 대한 조정이 21선에 찍고 반등하는 완벽한 대세 상승의 어떤 기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일단 뭐 차트는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종목으로 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의 그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은 현재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강세 흐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글벳 신한 테시스 이쪽 그 동물 이제 쪽 관련해서 돼지열병 쪽에 뭐 강원도 홍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온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가 좀 크게 좀 작용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크게 상승하는 어떤 종목이 녹십자 MS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장주 형태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녹십자 MS를 비롯해서 이쪽 관련된 종목의 흐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HK 이노엔이 현재 이제 조정다운 조정을 보였던 그런 그 내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신규 공략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점에서 보면은 갭상승이 되고 고점에서 1, 2, 3, 4, 5일째 지금 이제 상승 삿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반전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K 이노엔의 어떤 흐름들이 전체 어떤 펀더멘탈적인 내용도 보고요. 최근 이제 세계적인 이슈의 가능성도 아직은 그 대유행 가능성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은 그 어떤 그 조정의 어떤 맥점짜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특징적인 내용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는 제가 요거를 이제 뱃셀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죠. 오늘 최근에 현재 일주일 전에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보면은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한 1, 2, 3, 4 오늘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갭상승이 되고 아랫꼬리를 달고 망청 양봉이 좀 돼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대장주 쪽에 현재 약간의 좀 흐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박스권의 어떤 층이 지금 이제 박스권 최근의 흐름들을 조금 한번 좀 보시면은 현재 이 삼각수렴형 형태가 현재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이제 슈팅이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4,500원
또는 현재 4,500원이 대략적으로 되겠네요. 여기서 현재 2단으로 올라가면 한 번 흔들리죠. 2번 흔들리는 자리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약 9,000원이 더블이 되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제 9,000원까지 간다는 것이 아니라 9,000원에 거의 근접하는 점까지 한번 슈팅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도심항공 관련해서 오늘 네온테크가 제일 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버 프로도 20일 한번 크게 슈팅한 다음에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이고 그 다음에 데셀이라는 종목군도 다시 한번 추세 반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베셀 같은 경우는 21선이 다시 한번 위태위태하다가 21선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은 추세는 더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슈팅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6월 15일 날 이제 그 누리호 관련된 그런 그 발표하고도 우주항공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마지막 슈팅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좀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네온테크를 현재 바라보시고 드론 그다음에 UAM 쪽도 이제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종목군의 흐름들 한번 보면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의 어떤 주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은 인플레이션 쪽의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대한제당, 서울 현대사료, 팜스토리 이런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대한제당의 흐름들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 현재 차트의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은 상승과 조정 이렇게 이 박스권의 흐름에서 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그 2단의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캔들로 이제 보시면은 이때 21선이 돌파를 했을 때 상승 삭발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갭상승의 아랫골을 달고 만약에 망치의 양봉이 나오면은 현재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후발적으로 현재 계속 이야기 말씀드린 종목이 팜소리입니다. 팜소리도 자주 강조로 드리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전체 2단 상승의 1단 조정 이중 눌림목에 해당이 되고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를 해줬을 때는 강하게 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한제당 그다음에 팜소리 이런 그 종목군들을 짝으로 매매를 좀 하신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오늘도 좋은 흐름 가져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온테크도 그렇고 대한제당 그리고 팜스토리 다 또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들인데 강세를 띠고 있네요.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죠. 김성남 업사부님 모셔보겠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늘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시장은 간밤에 뉴욕 증시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뭐 테마군이 형성된 곳도 있고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오늘 또 많은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업사부님? 네, 사실 어제는 우리가 대형주나 여러 가지 형태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상승을 유지할 만한 그런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여드렸던 코스피 차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봐보면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던 이런 상태에서 작은 상승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반등의 구간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러한 채널, 그죠? 상방을 가지고 있는 채널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 이제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라면 상방이 좀 열릴 수가 있는데 작게는 바로 직전 고점일 거고요. 혹은 좀 더 세게 올라간다라면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우선은 마음적으로는 위로 열어놓고,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나 뭐 유튜브다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스트리밍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에서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어쩌다 저쩌다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막 엄청나게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시장은 내가 여기서 떨어질 줄 알았지 하고 우리 또 속이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 반등 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어떤 부분들은 나름 괜찮은 그런 반등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시 21선 위로 올려놓은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21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이고 여기서 힘을 잃지 않는다라면 아직까지는 그러면 지금 위에 존재하고 있는 62동 평균선 정도까지는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꽤나 힘을 쓰다가 속절없이 밀리는 경우가 있었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 그러니까 25bp를 했는데 미국은 6월에 50bp 할 거고 7월에도 50bp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 돼버리면 우리나라가 금통위가 여러분들 언제 있고 언제 없는지 아세요? 가장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금통위,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을 하는 금통위가 있는 달보다는 없는 달을 외우시는 게 편해요. 3, 6, 9, 12월. 3, 6, 9, 12월은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그죠? 6월 달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 비어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50bp를 올리는 혹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도 빅스텝 하는 거 아니야? 50bp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까 미국 시장이 조금 의미 있어요라고 말씀드린 건 나스닥은 지금 20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나스닥은 20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오늘 이제 가름이 지어질 것 같죠. 그러나 이제 다우 그쪽 20선을 이번에 뚫어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뚫었다가 쉽게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 터치하고 쉽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는 했었어요. 자, 그리고 S&P 500이 좀 더 정확도가 높을 텐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선, 그 다음에 여기는 터치도 못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뚫기 시도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반등이 세게 좀 더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 것이냐가 오늘 밤 미국 시장을 잘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그렇지만은 어쨌든 현재 상황은 지금 마켓 파워를 보시면 온도계는 52도, 코스닥이 48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적으로는 종목들이 원체 강한 상태에 여러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쉽게 빠질 생각은 안 해. 하지만 지금 현재 센터값이 마이너스 56이고요. 세력지수도 마이너스 61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현재 위치에서 더 올라갈 생각도 없다는 걸 현재는 보여줍니다. 저게 이제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화를 가질지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럴 때에 어제 같은 속절없는 또 이렇게 쭉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 하이닉스 갑자기 6%까지 밀리는 그런 현상,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 어찌 보면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고 가면서 중국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다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또 보복을 할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런 생각들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검은색 선 위아래 상하던 밴딩이 있는데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지수 매매하시는 분들 있죠? 파생 매매, 지수 매매하시는 분들, 선물이나 옵션이나 ELW, 그 부분에서 그냥 침착하게 저 상하선만 가지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온도계가 이 51도 이렇게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조금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상태, 어쨌든 현재 9시 26분 요 상황에서는 나는 아직 위로 올라갈 생각이 없어라고 센터값 마이너스 69, 세력지수도 마이너스 63을 보면서
오히려 되려 조금씩 찔끔찔끔 크게는 아니고요. 살짝은 오늘 점심시간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 하는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짚어주셨는데요. 관련돼서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좀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업사부님? 네, 좀 전에도 대한제당 아까 열심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대한제당을 우리가 콕 찍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어제도 한번 리뷰를 부탁해 주셔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 그저 어제 제가 딱 말씀드렸던 요 자리 파란색 선에서 걸린다 그랬어요. 어제 기억나십니까? 대한제당을 딱 때마침 우리 도앵커께서 리뷰를 부탁하셔가지고 그리고 파란색 선에서 원래 걸립니다. 그때 뭐라 그랬죠? 거래량이 오늘 40만 주를 넘어갈 것 같아요 라고 한다라면 그렇다면 여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맞고 떨어질 거다. 이 부분들에서 나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5,250원 정도, 5,230원 정도가 5,300원 정도가 오늘 한번 걸려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비중으로 조절해도 되겠죠. 뭐 30%든 50%든 팔고 나머지 물량을 한번 내가 갖고 가볼란다. 지금 시간이 9시 28분이에요. 9시 28분이라는 그런 시간대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상당히 괜찮은 그런 거래량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돌파 가능성도 좀 생길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게 한번 봐보자. 원체 이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입니다. 원체 이 거래량이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은 종목이고 현재 벌써 1,200만이니까 그죠? 1,200만이니까 과연 4천만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40만이 아니었네요. 4천만을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보면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정도는 좀 수익 실현 정도를 조금은 해놓고 나머지는 6,000원 근처 정도까지도 한번 목표가를 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익절 라인을 잡으면 되겠죠. 그 포인트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종목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오늘 시스템에는 SDN이라는 종목과 팜스토리라는 종목이 현재 방송 중에 포착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포착이 된 팜스토리는 방금 전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팜스토리 보시면 이제 뭐 원체 유명한 종목이고 잘 아실 거예요. 그럼 바로 포착됐다고 쫓아가지 말고 조금 내려올 때 3,900원, 3,850원 그 정도까지 조금 눌림목 준다라면 그때 정도 접근해 보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 포착 종목은 내가 매수한 이후 3% 이상의 단타 수익만 보면 오늘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금요일 맞게 또 오늘 수익을 주면 그 맞춰서 현금화시키고 수익실을 해버리고 또 주말 맞이하시고 편안하게 다음 주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덧붙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대한제당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정말 귀신같이 딱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까지 좀 포착을 해 주셨고요. 대응 전략 말씀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팜스토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까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하면서 지금 돼지열병 관련된 테마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행 관련된 이야기들의 이슈 나와서 오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죠. 뭐 대규모로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지만 시장이 편안합니다. 대응하기에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종목 수 자체가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래소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상승 종목이 753, 하락 종목이 101 종목이고요. 코스닥은 더 좋습니다. 상승 종목이 1156, 하락 종목이 220 종목입니다.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도 코스피 중심이지만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좋은 매수세가 나왔죠. 3%, 4% 이런 급등이 아니라 바닥에서 이 매수세가 좀 물론 이제 저가 매력도 부각이 됐지만 매수세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상승폭을 쫙 상승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국내 시장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장 초반보다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하는 모습이 있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도 상승을 하지만 상승 종목 수가 좀 많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상승하더라도 최상위 종목 몇몇 종목만 상승을 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힘든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을 대응하시기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장 후반으로 가도 매수세가 줄어들기보다는 유지되거나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시장에 대응하기가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금은 대응하기 편안한 시장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 속에서 저희가 특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부장님? 네, 오늘 사실 이 종목 빼고 얘기하기 힘들죠. SK 하이닉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일 뭐 급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요, 국내 기관도 그렇고요. 상당히 큰 폭의 매도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SK 하이닉스가 있었는데요. 뭐 전일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분위기 안 좋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낸드 점유율이 떨어졌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사실은 11만 원 내외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 확 좀 떨어지는, 바닥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전일 같은 경우 나왔었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뭐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이 상승폭이 뭐 매우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일의 하락을 한 반 정도는 만회하면서 오늘 한 2.5%에서 3%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매수 창구에 2, 3, 4 등이 모두 외국계 창구입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가 중심이 된 전기전자를 열심히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어제 아픔을 딛고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43%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적인 종목으로 SK 하이닉스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각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LG화학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LG화학이 좀 소외됐죠. 시장에서 시가총액은 뭐 굉장히 큽니다. 4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시장에서 주목을 좀 덜 받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분사 이후에 주가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은 LG화학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LG화학이 조금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4% 이상 상승을 하는데요. 우선 LG에너지솔루션, 장비는 에너지솔루션 같습니다. 근데 소재는 화학에 남아있거든요. 이 LG화학, 배터리 소재 중심에서 뭐 양극재, 전해질, 첨가제, 뭐 분리막 이런 부분들을 LG화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솔루션이 커진다. 당연히 LG화학이 에너지솔루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 사업부 상당히 커지면서 좋은 모습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요즘에 재활용이라 그러죠. 리사이클링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 원재료가 수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고요. 이 재료 양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해야 되거든요. 이 리사이클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출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이 매우 쌉니다. 에너지솔루션 분사하면서 밸류에이션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 기존에 있는 화학사업부 쪽은 실적이 조금 저조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던 LG화학 오늘 그나마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만한 사업 이야기들 좀 녹여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종목에 대해서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종목들 이외에도 여행 항공주가 오랜만에 또 기지개를 펴니다. 관련돼서 좀 앞으로 해외 여행이 많아지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 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여행 항공주들이 주목을 받았죠.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 항공주도 그렇고 여행주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기대감들
물론 100%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그래서 기대감 가지고 올라가다가 시장이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시장이 미끄러질 때 여행 항공주들도 좀 쉬다가 가격이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시장이 박스권 하단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여행 항공주들도 낮아졌고 그리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의 기대보다 실적은 좀 더디게 좋아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숫자가 아직은 확 좋아지는 걸 못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신중한 상황이죠. 이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행 항공주들에 대한 숫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이 안 되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더 안 좋았었네 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지수가 진정이 됐습니다. 지수가 진정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숫자가 100%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 외에도 다른 종목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해외가 사실은 좋아져야지만 중소형 항공사나 아니면은 여행주들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해외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5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실적이 찍히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는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태니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런 코멘트들도 이제 증권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실적이 이제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일본이 여행객들을 또 다시 한번 받겠다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여행 관련된 항공주들 관련된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부장님, 저희 오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전장이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도 한 1% 가까운 상승, 코스피, 코스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코스닥의 상승폭이 조금 더 줄어들었죠. 사실은 상승을 코스닥이 더 많이 했었었는데요. 좀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그래도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은 이 정도 상승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최근에 워낙 시장이 좀 좋지 않았었고 오늘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비롯해서 상승 종목이 훨씬 많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이 상승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최근의 이 시장의 모습을 놓고 본다라면 2650 정도 되면 이 힘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만 놓고 본다라면 좋은 시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근데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오후 시장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를 봤을 때는 계속 이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시장은 좀 편안하게 하지만 다음 주까지 본다라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장 기분 좋게 빨간불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상승폭을 유지 중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까지 이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오후장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또 사전투표 시작일이죠.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